신체의 특정 부위에 지속적인 가려움증이 느껴지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해하신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영상에서 우리는 중요한 주제인 수명 단축을 나타낼 수 있는 노인의 가려운 반점 3가지를 다뤄보겠습니다. 이러한 징후를 이해하면 건강 결과에 상당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면 이러한 경고 신호를 인식하는 방법, 잠재적인 영향을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 단계를 발견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귀하의 건강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건강에 대한 정보를 얻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을 좋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노년 교훈을 계속 전파하도록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벨을 켜두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1번 댓글을 달아주세요.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0번 댓글로 알려주시면 더 나은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노인들에게서 흔히 관찰되는 3가지 특정한 가려움증 부위는 때때로 수명이 짧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가려움증이 없다면 100세까지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건강과 장수를 추구하는 것은 보편적인 염원입니다. 우리는 장수를 생각할 때 유전적 유산을 먼저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생활습관은 유전적 요인보다 수명을 결정하는데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겉보기에 눈에 띄는 특정 증상이 수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병의 조기 경고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인의 경우 60세 이후 특정 부위에 지속적인 가려움증을 겪는 것은 우려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려움증은 수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신체의 미묘한 경고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증상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해 60세인 김선희 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9월부터 계속되는 가려움증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불편함이라고 일축했지만 겨울이 다가오면서 가려움증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바디로션과 각종 연고로 불편함을 완화하려고 노력했지만 아무런 호전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정씨는 설명할 수 없는 상당한 체중 감소를 발견했고 이는 그녀를 더욱 걱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정씨는 정밀검사를 위해 병원을 찾았다. 그녀는 놀랍게도 몇 달간 지속된 가려움증이 림프종의 증상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녀는 가려운 피부가 이렇게 심각한 상태와 연관될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진단이었습니다. 가려운 피부와 림프종 사이의 연관성은 지속적인 증상에 주의를 기울이고 조사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는 즉각적인 의학적 개입이 필요한 근본적인 건강 문제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면역체계의 중요한 백혈구의 일종인 림프구는 신체의 다양한 조직과 기관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세포의 암인 림프종은 머리카락과 손톱을 포함한 신체의 거의 모든 부분에서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림프구는 히스타민과 같은 생물학적 활성 물질을 분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은 혈류로 들어가 몸 전체로 운반되어 결국 피부에 도달합니다. 히스타민 및 유사한 화합물의 지속적인 흐름은 피부의 감각신경 말단을 자극하여 지속적이고 종종 심한 가려움증을 유발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림프종 환자의 약 20%가 어느 정도 피부 가려움증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증상은 단지 사소한 불편함이 아니라 주의가 필요한 중요한 지표입니다. 표준 치료나 약물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설명할 수 없는 가려움증을 경험하는 경우
림프종의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려움증이 지속되고 특히 다른 증상이 동반될 경우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피부 가려움증 외에도 림프종은 다양한 다른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속적인 림프절 비대, 미열, 야간 발한, 설명할 수 없는 통증, 상당한 체중 감소 및 빈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각 증상은 개별적으로 또는 복합적으로 림프종의 존재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징후를 경계하고 이러한 징후가 나타나면 의학적 평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상적인 가려움증과 암으로 인한 가려움증을 구별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암과 관련된 가려운 피부에는 몇 가지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사전 경고 없이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일반적이고 덜 심각한 형태의 가려움증과 구별됩니다. 둘째, 이러한 유형의 가려움증은 특히 완고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치료에 저항하며 표준 약물로 쉽게 완화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피부는 일반적으로 발진이나 습진 없이 시각적으로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며 날씨 변화에 따라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인식하면 증상의 잠재적 심각성을 식별하고 적시에 의료 상담을 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이 비디오를 보고 계시고 이 강의가 유용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의 첫 번째 댓글을 달아 저와 함께 이 비디오를 시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림프종을 암시하는 증상이 있거나 반복 치료에도 불구하고 가려움증이 지속되는 경우 조기 발견과 적절한 관리를 위해 즉각적인 의학적 평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려운 피부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양성 문제이지만 기존 치료법에 반응하지 않는 지속적인 가려움증은 더 심각한 근본적인 건강 문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뚜렷한 원인 없이 신체의 특정 부위에 가려움증이 나타나는 경우 특히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겨드랑이. 겨드랑이 가려움증은 당뇨병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뇨병으로 고생하는 개인의 경우 싸움은 종종 혈당 수치 및 식이 제한 관리를 넘어 확장됩니다. 고혈당은 피부 신경과 자율신경계의 섬세한 균형을 방해하여 일련의 불편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흔히 간과되는 결과 중 하나는 땀과 피지 생성이 감소하여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건조함은 가려움증의 끊임없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이미 당뇨병을 앓고 있는 일상생활의 힘든 경험에 또 다른 층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과체중인 사람들에게는 상황이 더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겨드랑이에 과도한 땀이 나면 박테리아와 곰팡이가 번식할 수 있는 이상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불편함과 가려움증이 가중됩니다. 이 문제는 피부의 자연 수분 수준이 이미 낮은 건조하고 추운 가을과 겨울에 가장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뇨병으로 인한 가려움증은 항상 붉은 반점이나 구진과 같은 눈에 보이는 징후를 동반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 괴로울 수 있습니다. 대신 겨드랑이를 넘어 퍼져 신체의 다른 부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속적이고 파악하기 어려운 자극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불편함이 일상활동을 방해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정서적 피해는 엄청날 수 있습니다. 가려움증에 대한 끊임없는 어려움과 당뇨병 관리의 광범위한 어려움이 결합되어 자비로운 치료와 이해의 필요성이 강조됩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교훈을 얻으셨다면 영상 댓글 아래에 감사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2. 항문. 항문 부위의 가려움증은 매우 불편하고 괴로운 증상일 수 있으며 종종 항문 및 직장 건강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형태의 가려움증은 단순히 사소한 자극이 아니라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불편함은 항문 한쪽의 국소적인 경미한 가려움증으로 시작될 수 있으며 처음에는 약간의 불편함만 야기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상태가 치료되지 않으면 가려움증이 악화되어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려움증의 강도가 증가하여 더 넓은 부위로 퍼지고 밤에 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항문 부위의 지속적인 가려움증은 단순한 육체적인 불편함 그 이상입니다. 이는 심각한 정서적 고통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긁고 싶은 욕구는 당혹스럽고 쇠약해질 수 있으며 일상 업무에 집중하고 편안한 밤잠을 즐기는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치질, 항문 누공, 직장암, 항문암과 같은 질환이 이러한 불편함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맥의 통증과 염증이 생긴 치질은 완화가 불가능해 보이는 지속적인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불편하고 지속적으로 배수되는 항문 누공은 가려움증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직장암과 항문암의 가능성입니다. 이 암은 유사한 증상을 나타낼 수 있지만 출혈, 심한 통증 또는 배변 습관의 급격한 변화와 같은 추가적인 경고, 징후를 동반합니다. 그러한 지속적이고 고통스러운 증상을 처리하는 데 따른 감정적 대가는 과소평가될 수 없습니다. 일상생활, 자존감, 전반적인 웰빙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악화되고 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지속적인 항문 가려움증을 경험하는 경우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기 개입은 근본적인 상태를 해결하고 불편함을 완화하며 궁극적으로 정상성과 평화로움을 회복하는 데 중요합니다. 3. 생식기 부위. 생식기 부위의 가려움증은 특히 여성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이며 다양한 부인과 질환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는 질염, 외음부 습진, 생식기 사마귀 및 옴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각 문제는 가려움증을 주요 증상으로 나타낼 수 있지만 근본 원인과 관련 증상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음염은 여성 생식기의 외부 부분인 외음부에 영향을 미치는 염증성 질환입니다. 이 상태는 질 내 세균총의 불균형으로 인해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질 환경 내 미생물의 섬세한 균형이 무너지면 유해균이나 병원성 미생물이 증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은 종종 외음부의 가려움증, 발적, 부종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염증 반응을 초래합니다. 가려움증 외에도 외음염에는 통증이나 자결감과 같은 다른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배뇨나 배변과 같은 활동 중에 더욱 두드러져 불편함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가려움증을 완화하기 위해 해당 부위를 긁는 행위도 감각을 강화시켜 자극의 순환을 일으키고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생식기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부인과적 문제로는 질 내막의 염증과 관련된 질염과 생식기 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생충 감염인 옴이 있습니다. 습진과 생식기 사마귀는 이 민감한 부위의 불편함과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는 추가 조건입니다. 생식기 가려움증을 해결하려면 근본적인 상태를 식별하고 치료해야 합니다. 적절한 치료법을 결정하고 증상을 효과적으로 완화하려면 의료 전문가의 적절한 진단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교훈을 얻으셨다면 영상 댓글 아래에 감사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4. 다리 아래. 다리 아래쪽의 가려움증은 종종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갑상선이 충분한 갑상선 호르몬을 생성하지 못하는 상태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호르몬 결핍은 신체의 신진대사를 둔화시켜 피부 건조를 비롯한 일련의 영향을 초래합니다.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면
피부는 자연적인 수분을 잃어 건조해지고 거칠어지며 자극을 받기 쉽습니다. 특히 아래쪽 다리는 일반적으로 피부를 촉촉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피지성과 땀샘의 농도가 낮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에 취약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인한 가려움증과 관련된 불편함은 건조한 가을과 겨울에 특히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이 계절에는 공기의 습도가 낮아져 피부가 건조해지고 가려움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리 아래쪽의 피부는 건조할 뿐만 아니라 비듬이 생기고 차가움을 느끼고 창백해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려움증은 특유의 얼얼한 느낌을 동반하여 불편함을 더욱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의 조합으로 인해 다리 아래쪽이 지속적으로 짜증나고 예민해지는 느낌을 받게 되어 지속적이고 골치 아픈 경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인한 가려움증은 다른 원인에 비해 뚜렷한 특징이 있다는 점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조한 가려움증은 일반적으로 연령과 관련된 변화를 의미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피부가 자연적으로 건조해집니다. 대조적으로 축축한 가려움증은 피부의 수분 유지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병과 같은 근본적인 건강 문제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리 아랫부분의 가려움증이 심하고 지속되며 계절이 바뀌면서 악화되는 경우에는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조기에 해결하면 증상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괴로운 가려움증을 완화하고 전반적인 피부 건강과 편안함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재훈 중국 한 의학칼림원 산하 경북병원 피부과에 존경받는 부주치의인 박사님은 가려움증의 다양한 유형과 그 근본 원인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이재훈 박사에 따르면 가려움증은 크게 건성 가려움증과 습성 가려움증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각각은 서로 다른 상태를 나타내며 서로 다른 관리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건조 가려움증은 노년층에서 흔히 관찰되며 일반적으로 피부가 건조하고 거칠어지며 벗겨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가려움증은 종종 자연적인 노화 과정에서 발생하며 이 과정에서 땀과 피지선의 분비가 눈에 띄게 감소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건조한 날씨나 수분 공급 부족 등 환경적 요인에 더욱 민감해지며 건조함과 그에 따른 가려움증이 증가합니다. 수분을 유지하는 피부의 능력이 감소하면 이러한 증상이 악화되어 노인들에게 건조한 가려움증이 만연한 문제가 됩니다. 대조적으로 축축한 가려움증은 일반적으로 간 및 신장 기능의 이상, 혈당 수치 상승, 회음부 및 항문과 같은 부위의 과도한 수분을 포함한 다양한 기본 건강 상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간과 신장이 최적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신체의 해독 능력이 저하되어 유해 물질이 축적됩니다. 이러한 축적은 피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피부가 어두워지고 거칠어지며 부어오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모낭염이나 림프관염과 같은 2차 감염이 발생하여 더 큰 합병증을 일으키고 지속적인 흉터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긁으면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즉시 가려움증이 완화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긁으면 상황이 악화되어 피부가 점점 붉어지고 거칠어지며 올라가게 됩니다. 이러한 손상은 색소 침착 변화, 출혈, 모낭염 및 림프관염과 같은 2차 감염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피부에 더욱 해를 끼치고 흉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려움증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완화하기 위해서는 생활습관 요인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재훈 원장은 강조합니다. 피부 수분 공급 개선, 알려진 자극 물질 피하기, 기적 건강 상태 관리 등 일상 행동에 변화를 주는 것은 가려움증을 줄이고 전반적인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할 수 있습니다. 건조한 가려움증을 예방하는 방법. 습한 가려움증에 비해 건조 가려움증은 일상생활에서 더 흔하며
특히 가을과 겨울의 건조한 계절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건조한 피부는 노인의 경우 가려움증이 잘 생길 뿐만 아니라 피부 관리를 소홀히 하는 젊은 층에서도 피부 가려움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건조한 피부 가려움증을 예방하려면 다음 사항부터 시작하세요. 식습관 조절에 주의하세요. 고지방, 고당분, 맵고 자극적인 음식, 날것, 차가운 음식의 섭취를 줄이세요. 무, 양배추, 고구마 등 망간이 풍부한 음식과 동물의 간, 당근, 감자, 버섯 등 비타민이 풍부한 음식을 더 많이 섭취하세요. 피부 관리를 강화하세요. 충분한 수면을 보장하십시오. 피부를 긁지 마십시오.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기 위해 찬물로 적절하게 세안하십시오. 가을과 겨울에는 목욕 횟수를 줄이십시오. 목욕 후 보습 로션이나 크림을 발라 수분을 가두세요. 건강하지 못한 생활 환경을 바꿔보세요. 가능한 한만히 가려움증 증상의 원인을 찾아 유발 요인을 피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가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려운 반점의 중요성과 잠재적인 건강 영향에 대해 무엇을 배웠습니까? 아래 댓글을 통해 귀하의 삶에 적용할 핵심 내용이나 통찰력을 공유해 주세요. 귀하의 의견은 귀하에게 더욱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고 더 중요한 업데이트와 건강 팁을 보려면 유튜브 채널을 좋아요, 공유,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귀하의 지원에 크게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